김덕TV 구독과 좋아요. 최고의 타짜들도 도박판의 꽃도 모두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은 곽철용. 주인공 고니를 타짜의 길로 인도하는 인물은 곽철용 아래에 있는 기술자였고, 고니가 좋아하는 여자 화란이를 좋아하던 연적이었고, 아기와 고니를 대결하게 했던 계기도 곽철용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타짜의 모든 주요 사건과 만남은 곽철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중간 보스나 괜한 악역으로 소비되는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이었죠. 오늘 알아도 쓰자되기 없고 사람들이 전혀 궁금해하자는 지식. 오늘 알쓰궁지에서는 영화 타짜의 등장인물 곽철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네이버 블로거 권나인님의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내가 달건이 생활을 17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달건이 시작한 놈들이 100명이다 치면은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새끼들 다 죽였다. 곽철용, 그는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과감히 제껴버리는 포부와 실행력, 나보다 못난 놈이 있으면 보내버리는 과감한 판단, 배신하는 사람은 자비 없이 죽여버리는 그의 철저한 원칙, 나보다 잘난 놈, 못난 놈을 철저히 구분해 자기 현재 위치를 명확히 알고 그에 따른 명확한 행동 프로세스를 가진 곽철용. 그것이 바로 곽철용이가 이 바닥에서 100분의 1의 사나이가 된 원동력이 아닐까요? 곽철용이는 완벽한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입니다. 그의 명확한 프로세스는 비즈니스에서도 완벽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마담의 하우스를 살펴볼까요? 정마담의 하우스는 경찰들이 단속을 뜨자 경찰들과의 마찰, 그리고 도박꾼들은 창문과 비상구를 통해 우왕좌왕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곽철용이의 하우스는 달랐습니다. 경찰 단속이 뜨자 허둥대는 모습은 단 1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찰차가 뜨자 바로 자동차로 길을 막아 시간을 버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시간을 버는 동안 도박꾼들에게 정확하게 돈 분배를 하며 허둥대지 않고 도리어 침착하게 고객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천천히를 외치며 고객들을 안전하게 탈출하는 완벽한 모습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곽철용이의 하우스보다 더 믿을만한 하우스가 있을까요? 곽철용이는 평판 관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고강렬이가 말합니다. 철용 저 새끼는 아주 그 유명한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유명한 십새끼? 정마담은 말합니다. 곽철용이 새끼 나발불면 님이 것도 소화 안 되는데. 곽철용의 돈을 첫 번째로 털어먹은 고니는 쫄릴 법도 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에 곽철용이도 사기 도박한다고 사발 한번 풀어줄까? 곽철용, 그는 이 도박판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로 평판이 자자했으며 그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뭣도 아닌 고니를 살려줍니다. 사기 도박한다는 사발을 푼다는 한마디에 곽철용이는 이렇게 조용히 물러가는 모습을 보이며 그의 꾸준한 평판관리가 이렇게 계속 이어졌음이 영화 내내 보여집니다. 그냥 악명 높은 조커, 하우스 관계자라고 하기에는 하우스 관리, 선수 영위, 직접 도박, 심지어 복수까지 늘 최전선에서 평판과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꼼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유명한 씹새끼고 그의 돈은 소화가 안 되는 거라지만 사기 도박은 하지 않는 걸로 꾸준한 관리를 해왔다면 이렇게 업계에서 좋은 평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곽철용과 내기만 안 한다면 곽철용이 만든 하우스에서 도박하는 것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는 얘기죠. 곽철용이는 적을 포용하는 대인물, 한 번 더 생각하는 침착함과 판단력이 엄청난 인물입니다. 고니에게 2번이나 털린 곽철용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냐? 그냥 흔한 건달이면 어땠을까요? 그냥 죽여버리고 순순히 내보내지는 않았겠죠.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2번이나 털어간 고니에게도 곽철용이는 너무나 이성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저 제안을 하기 불과 몇 초 전 대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 다음에 한 번 더 해.
넌 뭐야? 저 낮아요. 한 끗? 한 끗인데 5억을 태워? 이 돈 착한 데 쓰겠습니다. 야, 너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냐? 분노와 복수심으로 너 다음에 한 번 더 해. 고니가 나가기 전 한 끗이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날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초 내외의 시간 동안 곽철용이는 복수보다 더 현명한 답을 찾아냅니다. 바로 저 사람을 기용해서 내 사람으로 쓴다면? 적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건 곽철용이는 범인들은 차마 따라올 수 없는 경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가 5억을 잃고 발생한 분노에서 이성적 판단하기까지의 시간이 단 10초 내외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분노에 가득 찬 자신을 10초 안에 가라앉히는 평정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내린 최고의 판단. 너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냐? 이 모든 과정에서 곽철용은 그야말로 엄청난 침착함과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곽철용은 완벽한 통찰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고니가 곽철용 밑에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 그의 부하는 이 새끼 말을 믿냐면서 말립니다. 그러나 곽철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호야,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너도 쟤처럼 목숨 걸고 배팅할 수 있겠냐? 곽철용은 고니처럼 목숨 걸고 베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곽철용이는 고니의 또 다른 목숨을 건 배팅에 목숨을 잃고 말죠. 마치 곽철용이 자신의 운명을 미리 예언한 것처럼 고니가 앞으로도 목숨을 걸고 베팅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고니가 아기와의 도박에서 사용했던 방법, 그리고 그 수많은 도박판에 칼을 들고 보여준 고니의 모습을 봤을 때 고니는 목숨 걸고 베팅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고니의 가장 차별화된 특징을 한 줄로 압축한 모습은, 그것도 의무문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장은 영화 내에서 곽철용은 완벽한 통찰력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의 알쑤공지 어떠셨습니까? 곽철용이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막말로 세상에 경우라는 경우는 우리가 다 어기고 살지만은 너하고 나하고는 경우 따져야지. 우리도 곽철용이처럼 경우를 따져야 할 자리를 잘 구분한다면, 곽철용이 같은 통찰력과 행동력을 가진다면 이 험한 난세를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알쑤공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